자, 이제 확률 갑시다. 54쪽. 자, 제목에 확률의 뜻과 성질. 뭐 쉽죠? 근데 용어를 좀 확실히 알아놔야 돼. 거기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전체 집합. 그쵸?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사건들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정확히 알아야 돼.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확률은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밑줄 쳐져 있는 거 잘 보세요. 각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때 사건 A에 대해서 확률 PA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다. 이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란 말이야. 근데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오른쪽에 문제 1번 보세요. 72번. 동탄고 기출이었는데 다음은 지은이가 빨간 공 3개랑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빨간 공 3개랑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가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때 그때 지은이가 멍청한 소리를 내요. 거기 보시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빨파에서 2개 빵개, 1개, 1개, 빵개 2개밖에 없으니까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야. 이딴 소리를 해요. 이러면 안 되죠. 왜요? 아니 2개를 뽑잖아. 그럼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를 꺼내야 서로 다른 색을 꺼낸 거니까 이걸 풀어야 되잖아. 그럼 5C 10분의 3C1 곱하기 2C1 6 10분의 6이니까 우리가 5분의 3이라고 하죠. 3분의 1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1번에 지은이의 답이 옳지 않은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이거 졸라 많이 틀렸어요. 맞은 애가 거의 없었어. 왜냐면 조건에 뭐라 써있어? 수학적 확률의 뜻을 이용하고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을 이용하여 설명하랬잖아. 쉽지 않아. 졸라 어려워요. 어? 나도 솔직히 쓰라고 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모범 답안이 뭐냐? 수학적 확률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게 6분의 3이다 라든지 그렇게 이제 당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사위에서는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 5, 6이 나오는 게 각각 공평하게 한 번씩 밖에 없고 그러니까 6분의 2, 4, 6 세 가지로 6분의 3이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어때? 빨간 게 나올 수 있는 건 3개, 파란 건 2개거든. 어때요? 달라, 개수가. 근원 사건이 아까 뭐였어? 지금 이 문제는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의 뜻도 활용하라 했다. 근원 사건이 뭐였냐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야. 그죠? 주사위 던지기에서 근원 사건이 뭐야? 1의 눈이 나오는 거. 1. 2의 눈이 나오는 거. 2. 3, 4, 5, 6이 나오는 거를 각각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 하잖아. 요걸 근원 사건이라 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 공 뽑기에서 근원 사건이 뭐냐면 빨간 공이 나오는 거, 파란 공이 나오는 거잖아. 그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그죠? 근데 빨간 공이 나오는 것과 파란 공이 나오는 것은 확률이 다르죠. 왜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잖아. 파란 공은 5분의 2고. 그죠? 이 문제가 2번은 쉬워. 2번에 뭐래? 공 두 개가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시오. 방금 구했잖아. 5분의 3이야. 2번은 다 맞았어. 1번을 많이 틀렸죠. 근데 우리가 수학적 확률하고 같이 배우는 개념이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거든? 통계적 확률은 경험에 의해서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윷놀이 같은 거. 윷 던지고 하는 건 위아래가 똑같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 확률로. 그렇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랑 이게 나오는 거 확률적으로 수학적 확률로 얘기할 수가 없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윷놀이는 안 하는 거야. 동전은 하지만. 동전은 어때요? 앞뒤가 똑같이 가잖아. 평평하고. 뭐가 나오더라도 그냥 반반이지. 주사위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치는 잘 안 나오죠. 나오더라도 유치는 문제에 써있지. 등이 나올 확률과 배가 나올 확률이 각각 3분의 1, 3분의 2다. 뭐 이렇게 문제에 써있어. 그래서 수학적 확률의 이제 뜻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냐면 수학적 확률은 표본 공간이 뭔데? 1, 2, 3, 4, 5, 6 샘플 스페이스 1, 2, 3, 4, 5, 6 이게 표본 공간이잖아. 그죠? 표본 공간이 어떠한 시행에서 각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아까 수학적 확률 정의 그 왼쪽에서 썼을 때도 그랬죠? 정의된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나오는 것이 근원 사건이 개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학적 확률의 뜻, 표본 공간 근원 사건 얘기를 했죠. 약간 좀 사기를 쳐야 돼. 그렇지? 문제에서 어쨌든 수학적 확률의 뜻과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을 이용해 설명을 했으니까 어떻게 좀 어거지로 때려 넣어서라도 말이 되게 써야 돼. 근데 수학적 확률은 표본 공간이 어떤 시행에서 각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정의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윷놀이 같은 건 수학적 확률로 정의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실제로 저거는 빨간 공과 파란 공은 우리가 카운팅이 되지만 빨간 공이 나오는 것과 파란 공이 나오는 것의 근원 사건의 개수. 빨간 공은 3개고 파란 공은 2개잖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딴 식으로 풀면 안 된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랑 비슷하죠. 네가 서울대 갈 확률은 가거나 안 가거나 90%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지. 근원 사건의 개수가 다른데 못 가는 것의 근원 사건의 개수가 5조 5억 개인데 그래서 이게 가끔 이제 확률의 도박사의 확률의 오류라고 하는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딸 확률과 잃을 확률 반반이다. 미쳤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확률에서 이제 많이들 착각하는 오류죠. 지은이가 이제 지금 이렇게 했죠.
이때 당시에 우리 학원 다니는 애 중에 지은이가 있었거든. 걔가 존나 기분 나쁘대. 아니, 이딴 문제를 냈냐고. 왜냐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야, 지은이 뭐냐, 이거? 그래서 애들이 얘기하니까, 걔가, 아, 진짜.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오더라고. 아니, 문제 이딴 게 나와가지고. 자기 존나, 애들이 막 뭐라 했대, 자기한테. 근데 그게 또 이 문제가 23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오지 않겠냐. 모르죠. 화이팅. 자, 그 다음에 76번 문제로 가보자.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도 그렇고 근원사건 뭐 이런 걸 쓸 때 표본 공간, 확률은 약간 집합 컨셉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PQ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 B라고 할 때 A, B를 더해서 6인 사건을 A라고 하고 B라는 사건은 A와 B의 차이가 3 이상 나는 걸 말한대. 이 시행에서 나오는 사건 C가 있는데 걔는 무슨 사건인지 몰라. C라는 사건이 하나 있대. 얘는 A의 여 사건 그리고 B라는 사건과 모두 배반 사건이래. 배반 사건이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말하죠. 겹치는 게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A의 여 사건을 싹 다 구하고 B 사건을 싹 다 구한 다음에 내가 정의할 C 사건은 그것들과 겹치는 게 없게 해야 돼. 그죠?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기라고만 가정을 하면 A 여에서 뭐 2, 5가 나와. 근데 B에서 3, 4가 나와. 그러면 C는 1 아니면 6으로 구성하면 되죠. 그죠? 그래야 이 사건들과 겹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C의 사건의 개수가 몇 가지다라고 하냐면 부분집합으로 구해서 2의 제곱이라고 하고 문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처럼 단 C는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면 빼기 1까지 해야 되지. 그죠? 확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스타일이야. 사건을 집합으로 나열한 다음에 집합에서의 뭐 이런 포함 관계, 원소에서의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2, 5, 3, 4랑 겹치지 않게 해라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별개다. 그냥 예시만 든 거야. 내가 이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 하는 거야. 여기서 나온 것들과 겹치지 않게 C가 구성이 되라 이 얘기니까 C는 1이 나오는 사건일 수도 있는 거고 6이 나오는 사건일 수도 있는 거고 1 이하 6 이상이 나오는 사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세 가지죠. 1로만 구성된 사건, 6으로만 구성된 사건, 1과 6으로 구성된 사건. 그걸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 빼기 1로 세 가지라고 하는 거잖아. 그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스타트. 일단 사건에 대해서 그냥 다 노가다로 구해야 되죠. 주사위 문제들은 보통. 합해서 5되는, 6되는 건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차이가 3 이상이 나야 되니까 3 차이 날 때 구하고 그 다음에 4 차이 날 때 구하면 6, 2, 5, 1, 1, 5, 2, 6 그 다음에 5 차이 날 때 구하면 6, 1, 1, 6 그 다음에 6 차이 날 수는 없죠. 이게 끝이지. 근데 문제에서 A여와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의 정반대 사건과 배반이랬어.
그 말은 이거의 정반대 사건과 겹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A 여집합과 배반 사건이면 A 여집합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사건 C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 그죠? A 여집합과 겹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럼 A 속에 있어야 된다고. 얘네들로 구성이 된다고. 근데 B랑도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며?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걸 체크를 해야죠. 얘네들이 겹치는 걸 보면은 자, 1호 2, 4 없죠? 3, 3도 없고 4, 2도 없고 5, 1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3 이상 나는 걸 제끼면 되겠죠? 그게 이거 두 개밖에 없죠? 그럼 C는 이 세 개를 가지고 구성될 수 있다는 거야. 2의 3승 빼기 1. 답이 7이죠. 이게 이 사건을 가질 때 안 가질 때, 이 사건을 가질 때 안 가질 때, 이 사건을 가질 때 안 가질 때. 그러니까 두 가지. 그래서 2의 3승이죠. 2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지. 요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로 움직여야 돼. 2의 3승 빼기 1. 왜냐면 공집합은 없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이 사건 C라는 게 무슨 사건인가요? 라고 하면 2, 3만 가지는 사건, 3, 3만 가지는 사건, 4, 2만 가지는 사건 하고 2, 4와 3, 3을 가지는 사건, 2, 4, 4, 2를 가지는 사건, 3, 3, 4, 2를 가지는 사건, 2, 4, 3, 3, 4, 2의 순서쌍을 모두 가지는 사건. 이렇게 7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세 구성 중에서 어떤 걸 갖고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부분집합 개념이라는 거죠. 가질 때 안 가질 때, 가질 때 안 가질 때, 가질 때 안 가질 때. 둘. 2의 3승 빼기 1인 거지. 확률 문제 나왔을 때 여기 첫 단원 확률의 성질로 푸는 문제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스타일이 이 문제. 부분집합으로 푸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서브젝트 15번 58쪽. 자, 확률의 구분에서 첫 번째 덧셈 정리. 그러니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덧셈 정리죠.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겹치는 걸 한번 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합집합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집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 사건을 지칭할 때 그 사건의 결과물로 사건의 상황을 설명하려면 집합으로 설명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덧셈 정리지. 즉, 그리고 애초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A를 구할 땐 A만 구해. 간혹 자기가 좀 머리가 좀 이제 여유가 된다고 A를 구한 다음에 B를 구한 다음에 A 교집합 B를 뺄 거기 때문에 A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A 교집합 B도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접 떨지 마세요. 몰입해서 하나 구해도 괜찮아. A 하나 구하고 B 구하고 A 교비 구하고 그 다음 더해서 빼면 돼. 너무 막 깊게 생각해서 동시에 풀어야지 막 나는 빨리 풀어야지 막 이러다가 괜히 또 그렇죠.
너무 급하게 풀지 마시고 하나 끊어서 구하세요. 겹치는 게 없으면요? 없으면 땡큐죠. 안 구해도 되니까. 애초에 사건들을 그래서 생각하실 때 이 사건의 크기 혹은 스케일을 생각해 버릇하는 게 중요해. 내가 지금 어떤 사건을 풀 거고 이 사건에는 어떤 게 있는데 그 사건에서 발생하는 최소의 상황부터 최대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건을 막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전체 사건은 몇 가지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 간혹 객관식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보기에서 이제 좀 몇 개 쳐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생 가능한 사건의 가지수가 맥시멈이 50가지인데 현재 55가 있어. 미친 거죠. 존나 기만하는 거야 우리를. 감히 55를 낸다고? 그런 건 바로 제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니디 문제 푸는 느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기니디 풀 때는 기억이 틀리면 보기에서 기억을 지우죠. 선제에서. 그건 그렇게 푸는 게 맞지. 근데 확률 문제에서는 이런 전체 사건의 크기라든지 최소 최대를 확인해 버릇하는 습관이 뻘짓을 안 하게 해줘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확률 문제도 그렇고 경우의 수 문제도 그렇고 풀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적절하게 섞어 쓰잖아. 뭐 팩토리얼도 하고. 이게 삐끗하면 곱했을 때 값이 졸라 커질 수도 있어. 답은 막 두 자릿수인데 세 자릿수에서 누르고 있으면은 망하는 거야. 그러면 초반에 내가 지금 구하는 사건은 두 자릿수 대에서 해결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뻘짓하다가 이상한데? 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게 확률 여기 내용 설명을 하면서 시중에 이제 뭐 문제집, 뭐 뉴런, 현우제식 뭐 그런 교재도 다시 정독을 했어요. 다시 읽어봤어. 무슨 얘기 더 해줄 거 없나? 왜냐면 뭐 얘기해줄 게 없어. 왜냐면 여기도 개념상 사실 뭐 앞에 뭐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은 네가 해야죠. 내가 뭐 백날 얘기해주면 뭐해? 표본공간? 근원 사건? 수학적 확률의 뜻? 네가 정리해야지. 근데 혹시 문제 풀 때 뭐 기가 막힌 방법 이런 게 없나? 없어. 아쉽게도. 그냥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밖에 없어. 책이 졸라 두꺼운데 막 305쪽이야. 뉴런 305쪽이야. 근데 막 읽는데 그냥 그런 느낌의 얘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확률 문제를 푸시면서 이런 것도 습관이 들어야 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사건. 여사건도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사건이 이거면 여사건이 여기니까 이거냐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잖아. 그것도 사실은 사건에 대한 인식, 스케일 파악하는 거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이걸 푸는 게 낫겠는데? 그럼 그냥 이걸 푸는 거지. 근데 여사건을 푸는 게 낫겠다 그럼 여사건을 푸는 거란 말이야. 그게 당연한 여사건의 개념인데 주로 여사건을 언제 쓰냐면 뭐 문제에서 적어도라든지 뭐뭐 이상, 뭐뭐 이하. 그러니까 적어도가 최소한이잖아. 다른 말로. 최소한 요거는 만족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 버릇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상 이하도 마찬가지죠. 뭐뭐 이상을 풀라고 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사건의 스케일을 조사했더니 이 사건이 5부터 17이야. 근데 만약에 7 이하를 구하라 했어. 그러면 7일 때, 6일 때, 5일 때를 풀면 되잖아. 그죠? 근데 7 이하의 여사건은 8 이상이잖아. 그럼 8, 9, 10, 11, 12, 13, 14, 15, 16, 17를 푸는 건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이상 이하라고 해서 또 무조건 여사건인 건 또 아니야. 그리고 이상 이하나 적어도가 없는데도 여사건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건 감각 아닌가요? 지랄하네. 감각이에요. 감각으로 보는 거지. 이게 봤을 때, 여사건도 괜찮겠는데? 그거는 이런 단어가 있을 때도 뭔가 한번 떠올려 봐도 좋지만,
애초에 사건을 네가 분석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게 좋겠는데? 그냥 할까? 그런 것들. 그거는 약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확실히. 그래서 내가 풀면서도 여기서 여사건 씁시다 했을 때, 왜? 그런 고민이 들 수 있어. 왜 여사건 쓰지? 그냥 하면 안 되나? 그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확통은 확실한 게 반박시 네 말이 맞아요. 왜냐면 네 풀이도 답이 나오면 네 풀이도 맞거든. 그래서 수능 강의하는 사람들도 확통을 이게 약간 유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풀이가 너무 많아. 그리고 애새끼들 지 풀이가 맞다고 지랄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7줄 만에 누가 풀었어. 강사가. 근데 자기는 6줄 만에 풀었대. 그래, 씨발 대단하세요. 잘했어. 아니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지. 좋아요. 짧게 풀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 사람이 그거를 진짜 생각지도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버릇하면서 늘 이렇게 풀어버릇했으니까 이걸 가르치지 않은 걸 수도 있어. 배려 차원에서. 너무 여러 가지를 알려고 하면 또 우리가 소화가 안 되거든. 근데 진짜 댓글창 같은 거 보면 난리가 나.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네가 답이 맞았으면 잘했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나도 듣고 오 잘했다. 아니, 그런 친구들 있어. 그리고 또 얼굴에 티가 나. 저건 아닌데. 이 지랄하고 있어. 아니, 내가 문제 풀고 있는데 딱 표정이 그거야. 그럼 이제 저 새끼 또 무슨 생각 하나 본데 해서 이제 가서 물어보면은 괜찮은 풀일 때도 있어. 꽤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내가 이제 야 와라. 와서 이제 질문 받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는 친구도 있고 뭐 지금도 남아서 질문 받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알아서 하세요. 다른 과목 대비 나도 그렇게 막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막 풀이를 막 4-5가지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한 문제 푸는데 막 20분 걸려. 그러니까 댓글로 혼나기 싫은 거지.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에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 이 주제에서는. 그래서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 뒤에 86번, 87번, 88번은 중복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푸셔도 돼요. 이게 양식 복사해서 넣다가 실수로 못 지웠어요. 자, 64쪽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사실 뭐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조건부 확률이나 뭐 어려운 확률 문제 풀면서도 섞어서 쓰니까 뒤에서 볼게요. 서브젝트 17. 조건부 확률. 이것도 다른 이제 뭐 독립시행도 뒤에서 우리가 하지만 이번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조건부 확률은 문제 읽고 눈치채야죠. 이 문제 조건부 확률이네? 라고. 보통 이제 뭐뭐 할 때 라고 한번 사건을 주죠. 근데 이어서 뭐뭐 할 확률 이렇게 생겼지? 조건부 확률은. 그래서 표본 공간의 축소라고도 하는 게 표본 공간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뭐뭐 할 때가 요만큼이야. 근데 거기서 뭐뭐 할이 요만큼이야. 그러면 이제 빨강 중에 노랑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의 축소라고도 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내가 읽었는데 사건이 2가지인 것 같아. 그럼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거 풀고 그다음 이거 풀면 되지. 근데 자, 지금 이제 여기서도 보여준 것처럼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에 네모라는 사건도 있고 세모라는 사건도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걔네를 더한 게 분모죠. 그때 마지막에 뭐뭐 할 확률에 해당하는 게 네모인. 이런 풀이가 꽤 많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야. 그 사건을 읽어보니까 뭐뭐 할 때에 해당하는 게 네모와 세모였어. 네모, 세모 구하고. 근데 그 중에서 뭐뭐 할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네모, 면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조건 확률 계산이죠. 그래서 P, B 바 A는 P, A 분의 P, A 교 B. 뭐뭐 할 때, 이거 이제 분모에 가는 애죠. 근데 그 중에서 B를 하는, A 중에서 B를 하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애초에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긴 느낌이 많은데, 다른 경우에 이럴 때도 있어. 예를 들어, 네모에 해당하는 것과 세모에 해당하는 것이, 숫자로 쓸게요. 얘는 1부터 5인데 얘가 6부터 9였다고 치자고. 근데 내가 분자에서 구하는 게 4, 5, 6, 7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부분, 여기서도 일부분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다 따로따로 하면 되죠. 다 따로따로 하나씩 다 구하면 되지. 복잡한 경우엔 그래야 돼. 1부터 5 풀고 6부터 9 풀고 거기에서 분자에서 원하는 게 여기서의 4, 5랑 여기서의 6, 7이네? 꼭 여기다가 쓰고. 이론은 이런데 어떻게. 그래서 오른쪽에 89번하고 91번 두 문제를 풀어줄 건데 얘네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89, 91. 자, 89번에 주사위 3번 던져서 세 눈의 합이 홀수일 때 셋 다 곱한 게 6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 절대 하면 안 되는 짓거리가 더해서 홀수면서 셋을 곱해서 6의 배수가 되는 걸 동시에 생각하시는 거야. 우리 그렇게 뭔가 똑똑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라고. 셋을 더해서 홀수려면 홀수랑 짝수가 HJ 홀짝이 3개, 빵개면 홀수죠. 1개, 2개여도 홀수죠. 홀짝짝. 그럼 이제 근데 셋 다 홀수인 거를 일단 먼저 구해야지. 그거는 135, 135, 135죠. 333. 진짜 쉬워. 왜 못 풀었나? 생각해. 대체 왜 못 푸나? 홀 333 플러스 홀수 하나 짝수 두 개래. 그럼 어떤 놈이 홀수인지 정해야지. A1, A2, A3 중에 누가 홀수인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홀짝짝일 수도 있고 짝홀짝일 수도 있고 짝짝홀일 수도 있잖아. 셋 중에 하나 일단 정해서 야 A2 너 홀수해 라고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2는 홀수 135 셋 중에 하나를 받겠죠? 그 다음 A1, A3는 짝짝을 받는다며 그럼 246, 246을 받겠지. 이게 분모 끝. 그 다음에 이제 셋을 곱해서 6의 배수래. 근데 6은 2 곱하기 3이니까 무조건 짝수가 있어야 되네. 그럼 이거는 탈락이야. 이거밖에 없죠? 그럼 이제 홀수 하나 짝수 두 개인 거 근데 이제 그거 전부가 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네모 플러스 세모 분의 세모가 아니다. 이 문제는. 왜요? 홀짝짝 중에도 6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어 홀수가 5야. 근데 짝짝이 2야. 그럼 5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20이야. 6의 배수가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먹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
여기 중에서 일부분만이 분자에서 허락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일단 어차피 컨셉상 홀짝 얘기를 하고 있고 홀수가 어떤 하나라고 했으니까 홀수에 값이 1, 3, 5가 있잖아. 그치? 근데 1, 3, 5 중에서 3이 나오면 3이 나와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는 아니다. 3이 안 나와도 돼. 예를 들어 홀수에서 5가 나왔어. 근데 짝수에서 6이 나오면 6의 배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홀수 중에서 꼭 3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었어. 홀수 중에서 1이나 혹은 5가 나올 때 하고 홀수 중에서 3이 나올 때를 구분해서 풀어야죠. 근데 이제 홀수 중에서 1이나 5가 나오면 짝수 중에선 무조건 6이 나와야 돼. 6이 적어도 하나는 나와야 돼. 이 문제에는 적어도라는 말이 없었는데요? 예. 풀다 보니까 적어도 하나가 나왔지. 그러면 풀다 보니까 여사건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홀수에서 1 아니면 5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네 중에 누가 홀수인지 아직 모르잖아. 정해야 돼.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마찬가지로 하자. A2 너 홀수. 근데 1 아니면 5야. 3은 분리했다. 1 아니면 5를 받아. 그래서 얘는 1 아니면 5를 받았어. 그러면 얘는 셋을 곱해서 6의 배수가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그래서 무조건 짝수에서 6이 나와야 돼. 적어도 하나는. 그래서 얘는 1, 5를 받았으니까 얘 둘 중에 하나가 6을 받아야죠. 여기서 미친 풀이는 한 놈을 6을 주는 거야.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한 놈을 6을 주면 안 돼요. 예? 한 놈을 6을 미리 주면 안 돼. 미리 누구를 뭘 시키면 안 돼. 선생님 홀수 미리 하나 시켰잖아요. 그거랑 조금 달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A1과 A3를 둘 다 짝수로. 그러니까 여러분 홀 짝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홀을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짝을 시키는 중이지. 그거는 누굴 먼저 시켜도 돼. 근데 짝수 중에서 6이 적어도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누구 하나를 6을 시키고 다른 애는 뭘 시키고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같은 짝짝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사건으로 표현한다니까. 얘네들 다 짝이죠. 그럼 246, 246이지. 그죠? 3의 제곱이죠. 근데 거기서 6을 안 뽑을 때 빼면 돼. 24, 24. 아까 설명했던 여사건의 개념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개념으로 이 문제를 푸냐. 개념만으로는 안 돼. 풀다가 필요하니까 쓰는 거야. 그냥 그뿐이야. 개념은 진짜 별게 없어요. 확통은. 그러면 케이스 첫 번째 거 해결. 그다음 케이스 2. 홀수에 3이 나올 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셋 중에 한 놈을 홀수를 시켜야 돼. 근데 걔는 무조건 3이야. 그래서 A2가 지금 우리가 계속 홀수라 지정하는 애니까 야 너 3 해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짝짝에선 그냥 아무거나 나오면 돼. 그럼 무조건 6의 배수가 되니까. 그래서 3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너가 다르게 풀어서 답이 맞았으면 네 풀이가 맞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홀수 중에서 이제 1, 5랑 3 이렇게 이제 패거리를 나눠서 다가갔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선생님 6의 배수니까 6이 그냥 있을 때랑 없을 때로 하고 싶은데요. 6이 있을 때는 누가 6이고 다른 애 중에서 아무렇게나 뽑는 거. 근데 그건 최악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6을 누군가 미리 줘버리면 다른 거에서도 또 6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겹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6이 적어도 하나 나오게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풀 건데 누구 하나를 6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애들이 6이 될 때 겹치는 게 생겨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애들 중에서 누구를 미리 정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그게 되게 중요해. 지금 이것도 그랬죠. 홀수는 미리 지정해도 돼. 왜냐면 짝수랑은 구별이 되니까. 근데 6을 제가 하나를 미리 시켜놓을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누군가를 6으로 시켜놓으면 다른 애는 절대 6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6이 되어도 되잖아.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구별될 때만 순서대로 푸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경우에만 하나하나씩 완성시켜가면서 풀어도 좋아.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홀수인 애가 1, 5일 때 짝수인 애 중에 6이 적어도 하나 나오는 건 한 방에 배열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6건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하면 몇이냐? 5죠? 그죠? 근데 이 5가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저는 얘가 1이니까 여기에 6을 주고요. 여기서 2가 나올 때, 4가 나올 때, 6이 나올 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6을 주고요. 여기서 2가 나올 때, 4가 나올 때, 6이 나올 때를 한 다음에요. 6, 6이 겹치니까 한 번을 뺄게요. 그게 이거예요, 병신아.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게 노가다에서 푸는 것도 풀이지. 맞아요.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라니까? 자기는 노가다에서 풀었으니까 뭔가 다른 풀이를 한 줄 알아. 그게 이건데. 근데 그걸 또 납득시키려면 또 붙잡고서 계속 설명해줘야 돼. 근데 모르겠대. 약간 존나 고집 부려. 확통은 좀 그게 심해. 그래. 5만 나왔으면 됐어요. 아시겠지? 싸우지 말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사이좋게. 자, 91번. 숫자가 2, 3, 4, 5, 6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5개와 그리고 진짜 집중해서 풀어야 돼. 이게 그냥 삐끗하면 틀린단 말이야. 이거 계산하면 3번 나와요. 흰색엔 2, 3, 4, 5, 6이 있고 검은색에는 5, 6, 7이 있대. 그럼 여기서 잠깐 5, 6이 주인공이야. 그죠? 5, 6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새끼가 겹쳐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케이스를 나누더라도 5, 6을 메인으로 쟤네가 어떻게 될 때를 기준으로 나눌까 해. 그건 내 생각이야. 넌 다르게 할 거면 다르게 해도 돼요. 진짜로. 어쩔 수 없어. 자, 근데 여기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에서 4개의 숫자가 모두 다를 때 4개 뽑았는데 모두 다를 때 검은 공이 2개일. 그럼 2, 3, 4, 5, 6, 7 숫자 구성은 저렇게 6가지가 있으니까 2, 3, 4, 5, 6, 7 그 중에서 이제 숫자 구성을 내가 정해야겠네. 2, 3, 4, 5, 6, 7 중에서 어떤 4개가 나올지를. 근데 5, 6이 주인공이잖아? 그럼 5, 6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요? 2, 3, 4, 7 그죠? 근데 그러면 검은 공이 2개가 없는데요? 병신아. 진짜 병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말했지. 이거랑 이거는 같이 푸는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해. 동시에 생각하지 마. 그러면 존나 헷갈려. 그냥 이것만 먼저 푸세요. 알겠지? 4개를 뽑아서 모두 다를 때만 생각해. 지금은 검은 공 2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어려워, 진짜로.
4개를 뽑아서 모두 다를 때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5, 6이 없을 때, 그 다음 5, 6 중에 하나가 있을 때, 그 다음 5, 6이 둘 다 있을 때. 그렇게 하면 그 케이스들에서는 겹치는 게 없죠. 그럼 그거 하나 풀면 돼. 케이스 1. 숫자 구성이 2, 3, 4, 7일 때. 케이스 2. 5, 6 중에서 한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 3, 4, 7 중에서 3개가 나올 때. 내 생각은 이래. 한번 들어봐 줄래? 알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3는 5, 6 중에서 2개, 2, 3, 4, 7 중에서 2개. 케이스 분류는 케이스 분류부터 사실 실력이야. 이 새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케이스를 분류할 거면 겹치지 않게 분류하는 게 좋아요. 아까도 선생님 A 구하고 B 구한 다음에 겹치는 거 빼라면서요. 그렇죠. 겹쳐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겹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A 구하고 B 구해서 2개 더해서 A 합집합 B를 구할 수 있으면 기왕이면 이렇게 푸는 게 좋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때 네가 겹치지 않네? 그럼 잘 나눈 거야, 케이스를. 아,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겹치는 게 있다. 아, 잘못했어요. 다시 풀어. 예지가 나면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에서는 겹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애초에 이렇게 푸는 인간들도 있어. 흰색과 검은색이라는 색깔이 있으니까 흰색을 4개 뽑을 때, 흰색 3개, 검은색 하나 뽑을 때, 흰색 2개, 검은색 2개 뽑을 때, 흰색 하나, 검은색 3개 뽑을 때. 그래도 되지 않니? 그래도 되죠. 그래도 돼요. 그렇지 않아? 아니, 아니, 여러분, 지금 세뇌당하시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니네 주관을 부셔버리겠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렇게는 안 하게 하려고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른 방향으로 접근은 당연히 할 수 있어. 아, 진짜로. 근데 자, 내가 아까 방금 얘기한 여러분, 흰색 공과 검은색 공의 개수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4개를 뽑는다며. 4대 빵 가능하죠? 3대 1 가능하지? 2대 2 가능하고 1대 3 가능하죠? 0대 4는 안 돼. 검은색이 3개니까. 그럼 일단 이 생각이 별로인 이유 첫 번째, 케이스가 하나가 더 많아. 그죠? 1, 2, 3, 1, 2, 3, 4. 그죠? 케이스가 하나 더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케이스가 더 많지만 이게 더 쉬울 때도 있어.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니야. 케이스가 많은데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푸는 게 더 쉬워서 이게 더 좋은 풀이일 때도 있어. 그냥 알아가. 폭넓게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장땡이 없어.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럼 이렇게 하셔도 돼. 이게 더 복잡하다면.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얘가 케이스가 더 많으니까 일단은 좀 별론데? 근데 이렇게도 한번 풀어봐. 그리고 이게 별로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나는 검은색이 2개일 때를 풀 거잖아. 최종적으로는. 그럼 애들이 이제 이것만 생각을 해. 그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분모야. 그때 분자가 이거야. 맞아요.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지.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흰 거 3개, 검은 거 하나를 뽑을 때 흰 게 2, 3, 4, 5, 6이 있죠? 검은색이 5, 6, 7이 있잖아. 검은색이 5나 6이면 흰색에선 5나 6을 못 뽑잖아. 그러니까 모두 다르게 뽑아야 되니까 검은색에서 뭘 뽑냐에 따라 흰색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검은색을 하나하나 정하면서 흰색을 뽑아야 되거든? 그러면 사실 세부적인 케이스가 더 많아요. 표면적으로도 4개인데 세부 케이스는 더 많아. 그래서 더 빡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건의 진행을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이거 별론데? 그럼 이거 하면 되잖아. 그래서 말이 쉽죠. 아니 진짜 이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지? 내 마음 잘했으면 좋겠어. 진짜 진심이야. 자, 그러니까 어차피 숫자가 모두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다른 숫자의 형태를 정해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래서 2, 3, 4, 7이면 지금 우리는 공뽑기를 할 건데 2, 3, 4, 7이 나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개꿀이야. 케이스 3개 중에 하나가 끝났어. 그럼 케이스 2개야. 케이스 2, 5, 6 중에서 한 개를 뽑아야 돼. 근데 여러분 5, 6 중에서 한 개를 뽑을 때 EC1 그치? 5, 6 중에서 하나를 정해. 그래서 예를 들어 5를 뽑아야지 라고 정했어. 근데 5가 2개야. 맞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또 EC1을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5를 뽑은 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2, 3, 4, 7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돼. 2, 3, 4, 7은 하나씩밖에 없어.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 끝. 그 다음에 5, 6 중에서 2개를 뽑을 거면 무조건 5 하나, 6 하나 뽑아야 돼. 근데 5는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6도 흰색에도 있고 검은색에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2, 3, 4, 7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 다시. 그러니까 조건 방률이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를 2번 풀어야 돼서 그래. 이거 한번 풀고 이거 한번 풀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확률 문제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 당연히. 끝. 이렇게 하면 이 앞에 있는 사건을 해결한 거야. 4개 뽑아 모두 다를 때. 그게 몇 가지인데요? 한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4. 16. 그리고 지금 내가 풀어주는 느낌처럼 하나하나에 대한 이렇게 식만 써놓고 지금 마지막에 계산하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요, 이게 안 풀릴 때도 있어. 그럼 포기해야 돼. 괜히 이거 16 구해봤자 이거 못 풀면은 무용지물인데 뭐하러 풀어. 2 곱하기 2 곱하기 6이죠. 24. 더하면은 41이네. 그게 분모죠. 41분의 얼마를 할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분수를 구하랬거든? 이 문제 존나 기만해요, 우리를, 여러분. 이 문제는 OX 퀴즈예요. 왜요? 41분의 몇을 해서 답으로 써야 되거든? 근데 41이 약분이 안 돼.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3번, 4번, 5번 찍으면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숫자도 생각해봐. 이게 동탕호 기출이 동탕호 애들이 꼴통이라서 3, 4, 5번을 냈겠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3, 4, 5번을 낸 거야. 근데 여기까지 딱 왔는데 씨발 미쳤나? 3, 4, 5번 왜 있는 거지 하면은 거기서부터 화내도 돼. 넌 잘했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좀 기가 막힐 때가 있다니까. 이래서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보기 보면서 푸는 거야 선지. 자, 근데 현재 여기까지는 분모만 푼 거야. 세 개, 네 개가 모두 다를 때. 근데 이제 나는 검은 공이 두 개인 걸 찾고 있고, 숫자 구성에서 2, 3, 4, 7이면 이렇게 뽑은 거니까 검은색이 두 개인 건 없어. 근데 지금 분자에 들어가는 건 빨간색으로 쓸 건데 케이스 1에서는 빵개야. 케이스 2에서는 5, 6 중에서 한 개를 뽑았다며. 그리고 2, 3, 4, 7 중에서 세 개를 뽑는 다며. 근데 검은색이 두 개이려면 무조건 5, 6 중에서 한 개는 검은색이어야 돼. 얘 아니면 얘여야 돼. 이실. 그래서 예를 들어 5를 뽑았어. 그럼 2, 3, 4, 7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무조건 7은 뽑아야 돼. 왜냐면 6은 안 뽑는다며. 검은색은 두 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7은 뽑아야 돼. 그럼 2, 3, 4 중에서 두 개만 더 뽑으면 돼. 32. 여섯 가지죠. 그지? 그 다음 케이스 3. 5, 6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근데 2, 3, 4, 7 중에서도 두 개를 뽑을 거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 5, 6 중에서 두 개를 뽑을 때 그 5, 6을 다 검은색에서 뽑아버리면 7은 안 뽑아야 되거든? 근데 5, 6 중에서 두 개를 뽑았는데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 뽑았으면 7을 뽑아야 돼. 그치? 중간중간에 사건을 진행을 시켜봐야 돼. 얘처럼 그냥 뭐 곱하기 뭐로 안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배 법칙이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5, 6 중에 두 개, 2, 3, 4, 7 중에 두 개를 뽑을 때 검은색일 수를 정해야 돼. 그래서 나는 5, 6일 때 한 번, 5, 7일 때 한 번, 6, 7일 때 한 번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야. 괜찮죠? 그러니까 너가 풀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그 결단을 내리는 것도 연습해야 돼. 겹치지 않잖아. 자, 5, 6이야. 5, 6 중에 두 개를 뽑을 건데 5, 6을 뽑았어. 그럼 5, 6을 뽑았어. 그럼 이제 7은 안 뽑아. 왜요? 검은색이 두 개여야 된다니까? 7을 안 뽑아. 그럼 2, 3, 4 중에서만 두 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3C. 5, 7로 뽑을 거야. 그러면 5는 무조건 검은색을 뽑아야 돼. 그리고 7을 뽑을 거야. 그럼 6은 뽑으면 안 돼. 근데 5, 6 중에서 두 개 뽑으면 돼. 그럼 흰색 중에 6을 뽑아야겠네. 그럼 지금 3개 뽑았네? 2, 3, 4 중에서만 하나를 더 뽑으면 되겠네. 3C1이네. 그 다음에 6, 7은 5는 안 뽑아. 6을 검은색에서 뽑을 거야. 그러면 5는 흰색에서 뽑아야 돼. 5, 6 중에서 두 개 뽑을 거니까. 근데 7은 무조건 뽑아야 돼. 왜냐면 5 안 뽑았으니까. 6, 7. 5, 6, 7 뽑혀 있어. 그럼 2, 3, 4 중에서 하나만 더 뽑으면 돼. 9. 6 더하기 9. 15. 답은 56. 기훈이 이렇게 풀었니? 근데 답은 맞았네?
그렇다면 에이스인가? 잘 푼 것 같아? 니 풀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됐어. 다르잖아, 나랑 푼 게. 근데 잘 푼 것 같은 거지? 안 틀려야 되는데, 그치? 괜찮아, 그러면. 일단 답 맞았으니까. 근데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막. 근데 제가 풀었는데, 이게 맞아요? 아니, 그건 나도 모르죠. 나도,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약간 검증해 주는 거. 그냥 우연히 맞은 거야. 그럼 진짜 비상사태예요. 어디서 틀렸는지 응원할게. 네가 맞았기를. 진이 빠져. 아쉽게도 하나 더 해야 돼요. 제대로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히 풀어야 되는데, 대강, 어? 그냥,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빵땡이 흔들면서 문제 풀면 안 돼. 집중해서 해. 제발. 마지막 서브젝트 18은 사건의 순서. 먼저 일어난 사건과 나중에 일어난 사건. 이게, 예를 들어서, 당첨공이 2개가 있고, 꽝이 8개 있는 총 10개의 공을 흥룡이랑 재승이가 순서대로 하나씩 뽑으면 돼요. 근데 흥룡이가 먼저 뽑고 재승이가 뽑아. 동그라미 1번. 흥룡이가 당첨되었다는 조건에서 재승이가 당첨될 확률은 흥룡이가 당첨되었다는 조건에서라고 했죠. 그럼 이미 흥룡이는 당첨이 된 거야. 근데 왜 흥룡이의 당첨을 구하니? 넌 진짜 미치겠어. 이거 이미 일어났다니까? 확률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일어난 건 구하면 안 돼요. 우리 전 사건 S에 대한 확률은 1이다. 선생님, 그걸 누가 몰라요? 병신? 중요해.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이런 거야. 흥룡이가 당첨되었다는 조건 하에서. 당첨되었다니까? 10분의 1을 하면 안 돼요. 재승이가 당첨될 확률은 흥룡이가 당첨을 뽑았으니까 하나가 줄었다라는 거, 그래서 9분의 1이라는 거,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좀 특이해. 아니, 흥룡이가 뽑고 재승이가 뽑는데 재승이가 당첨되었다는 조건에서 흥룡이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 이거 사건을 거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냥 기본적인 조건 방열 문제는 약간 시간의 흐름대로 푸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랬는데 이럴 확률 이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푸는 게 편안해. 얘도 그렇죠. 흥룡이가 먼저 뽑고 재승이가 뽑으니까 흥룡이가 먼저 결정이 되었을 때 재승이를 푸는 게 뭔가 편안해. 익숙하고. 근데 거꾸로 시킬 때도 있어. 재승이만 당첨되면 되잖아. 그럼 흥룡이가 꽝일 수도 있고 당첨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재승이가 당첨되었다라는 조건 하에서 흥룡이가 당첨될 확률을 풀어야 되니까 일단 재승이의 당첨에만 포커스를 두셔야 돼. 그래서 흥룡이는 꽝일 때, 당첨일 때 나눠서 풀어야지. 이게 아까 얘기한 네모, 이게 세모야. 근데 흥룡이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네모 플러스 세모 분의 세모를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꽝당은
10분의 8 곱하기 9분의 2 플러스 당당 10분의 2 곱하기 9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당당 10분의 2 곱하기 9분의 1이지. 어차피 분모는 다 90이니까 쓰지 마시고 16 더하기 2 분의 2 9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92번에) 불량품이 3개가 있는데 총 12개의 보조 배터리가 있으니까 정상 제품이 9개 있다는 거야. 근데 이 3개의 불량품을 모두 찾아낼 때까지 한 개씩 꺼내서 차례대로 다 검사한대. 그때 5번째 모든 불량품을 찾아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1트, 2트, 3트, 4트, 5트가 있어.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이 문제 독립시행 아니다. 독립시행은 매번 확률이 일정해야 돼. 야, 독립시행 계산법 이거 아니야? N번 중에 R번,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던져서 성공할 확률이 5분의 3일 때 100번 던져서 30번 성공할 확률, 이런 게 독립시행이잖아. 매번 5분의 3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다르죠. 이거는 검사했어. 불량이야? 오케이. 불량 하나 털어내고 계속 바뀌어. 독립시행 아니야. 근데 5번째 만에 불량품을 다 찾아내라 했지. 그럼 5번째 무조건 불량이어야 돼. 근데 1번부터 4번까지에서는 불량이 2번, 정상이 2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지. 언제 불량이고 언제 정상인지 정해야죠. 선생님, 어차피 분모가 12분의, 11분의, 10분의, 9분의, 8분의 아닌가요? 맞죠? 하나씩 줄어들어 가니까. 근데 이제 분자에 올라가야 되는 건 이 상황이 발생하게 해야 되거든. 불량 2번, 정상 2번. 근데 불량은 3개 있으니까 3개, 2개. 정상은 9개 있으니까 9개, 8개가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뒤죽박죽일 수 있다고 막. 어디서 불량, 정상, 정상일 수도 있지만 정상, 정상, 불량일 수도 있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정해야죠. 사시. 근데 이게 애들이 뭔가 확률 계산해서 앞에다가 NCR을 곱하면 독립시행인 줄 알아. 이거 독립시행 아니야. 여러분 시험 범위 문제예요. 그냥 확률 문제야. 사시 이거 마지막 불량품 하나 찾아야죠. 다 곱하면 답이지. 자, 그 밑에 93번이 마지막인데 93번에 얘 쉬워. 쉬워. 다 했어. 봐봐. 5개의 당첨 제비가 있고 25개의 제비가 있대. 거기서 학생 A가 하나 뽑고 그 다음 B가 뽑는데 다시 넣지 않는데요. B 복원이야. 근데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랬죠. 이거 개 쉬워. 25분의 5예요. 어? 왜요? A가 꽝일 수도 있고 당첨일 수도 있는데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할 때 이거 전에 한번 개념 수업하면서 얘기했었는데 대입뽑기에서 먼저 뽑는 게 유리하고 나중에 뽑는 게 불리했으면 이미 우리는 먼저 뽑으려고 칼부림이 났겠죠. 그렇죠?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그죠? 왜요? 꽝당
당을 보면 꽝은 25분의 20 곱하기 당 24분의 5 더하기 당은 25분의 5 곱하기 24분의 4. 근데 나는 지금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분모가 25 곱하기 24야. 근데 분자가 20 곱하기 5 하면 100, 5 곱하기 4 하면 20. 그럼 120이죠? 약분하면 24랑 약분하자. 싹 5네. 25분의 5. 5분의 1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 상관이 없어. 그럼 미개한 인간이 되지 말라고. 먼저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멋있게 선비처럼 뽑아라. 나는 나중에 뽑을란다. 근데 이 문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얘처럼 당첨제비가 나올 때까지 계속 뽑는다가 아니야. A가 한번 뽑고 그 다음 B가 한번 뽑는데 기회는 딱 한 번씩밖에 없다고. 당첨될 확률은 5분의 1이죠.